안녕하세요, 채환님. 어머니가 69세이신데 저와 함께 지내시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려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만일 너는 내가 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딸인 저에게 엄마가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갑자기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좀 없어서 엄마는 외할머니께도 그렇게 말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사서 시골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갑자기 하더니 가버리시니까 마음이 횡합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을 엄마 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란 말 한 적도 없고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에 엄마는 외할머니께도 그렇게 말해?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에 상처받아서 삐져서 집을 나가버린 엄마에게 어떻게 제 마음을 잡고 언제까지 엄마 말이 맞아 라고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엄마 편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자의 사연입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에 계신 분이에요. 자, 일단 어머니의 말이 실제 뜻인지 아니면 그냥 섭섭함에 또는 바깥에서 들은 얘기가 딸이 편해서 툭 튀어나온 것인지 순간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서 딸이니까 편하게 말한 것이 오해가 되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이건 지금 상황으로는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두 분 모두가 최근에 뭔가 모르는 서운함과 불편함이 쌓여 있겠다라는 짐작은 들어요. 예민한 순간에 우리는 말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민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인데 왜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내 곁에서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더 관대하지 못하고 더 냉정하고 더 화를 내고 내 성격을 모두 표출하고 때론 내가 전혀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보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감정을 폭발시킬까요? 이건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남매지간도 그렇고 가까울수록 더 감정을 더 표현하고 그 감정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하고 상처를 주는 상황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인간관계의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이어온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 가장 편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자식, 부모, 배우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중마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던 배우자, 결혼해도 이해가 되나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해가 더 잘 될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 인간은 진짜 모르겠다. 어느새 별명은 양파로 바뀌어져 있어요. 까도 속이 계속 나오는 눈물만 흘리게 하는 양파. 어느새 전화번호에는 남편,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파 같은 인간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저 사람은 날 알아주겠지라는 더 알아주겠지라는 나만의 오해와 나만의 해석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30년 살았는데 그래도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노? 당신 지금
나랑 지금 20년 됐는데 어떻게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30년, 40년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다. 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 보세요. 그게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재행무상. 진리란 말이에요. 재행무상. 세상에 항상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 그 소중한 자식은 매 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섭섭하자. 엄마한테 섭섭하죠. 엄마는 또 딸한테 섭섭해요. 아니, 딸과 엄마가 그렇게 친구처럼 소중하게 서로 인연을 맺어서 살아온 세상 인연인데도 이렇게 마음을 모르잖아요. 엄마가 왜 그 말을 했고 딸은 또 왜 그 말을 받아쳤으며 그 딸의 말을 또 듣고 엄마는 휑 집을 나가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딸하고 엄마 사이 아닌가요? 배우자보다 더 가깝지. 그래서 딸하고 엄마는 친구 같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친구 같다 생각하고 너무 가깝다 생각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돼주지 않을까, 이 사람만큼은 내 모든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해석의 착각입니다. 해석의 착각. 엄마는 그냥 한 존재일 뿐이고 딸도 한 존재일 뿐이에요. 예민한 순간에 말 한마디에 서로를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그냥 인연일 뿐이에요. 엄마고 딸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났다, 누가 틀렸다, 이걸 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자 딸은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고, 너무 억울하다 정말. 아니 난 생각도 안 했던 말을 엄마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삐져가 가버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 질문을 갑자기 외할머니 얘기까지 하면서 갑자기 딸이 받아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할머니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상처를 딸이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딸에게 질문했는데 갑자기 딸이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 이렇게 할머니를 갑자기 등장시킨 거야.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엔 할머니하고 별로 안 좋았어. 또 예를 들어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엄마, 외할머니.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자에게 제가 전할 말이 하나 있는데, 만일 그날 바로 엄마한테 엄마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바로 따지기보다 어머니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걸 잠시만 생각해 봤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딸이 엄마에게 대받아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딸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딱 차단하면서 외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그러겠어? 라고 말하니까 엄마는 그게 불편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인연 과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3가지 정도를 짚어봅시다. 어떤 걸 짚느냐? 어떤 대화가 또는 어떤 감정, 어떤 인연의 감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의 말과 대화가 내가 조금 불편한 대화가 오든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좀 불편할 때, 그때 바로 반응하지 않기가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에 1단계는 멈추기예요. 멈추기. 먼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가 탁 뛰어들면 멈춰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들어요. 국도로 가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탁 뛰어들어오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라니가 갑자기 탁 뛰어들어오는데 그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야 돼요. 어머니는
길가에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고양이와 같고 고라니와 같고 우리의 감정들이 그렇게 갑자기 탁탁 튀어나오는 감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최근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유추해보고 그런 감정이 왜 나왔을까, 그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본인도 그런 감정을 되받아치는 습관이 있어요. 따님도. 어머님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따님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추를 하는 거예요.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뭐다? 어떤 반응이 올라오든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첫 단계에 맞지 않아요. 그냥 멈추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방편에 대한 법문이에요. 방편에 대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기술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온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이 맞춰가야 됩니다. 저는 설계만 해드릴 뿐이에요. 근데 그 설계도를 맞춰가고 구성해 나가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이에요. 평온을 설계하는 사람. 그러면 평온을 건축으로 만들어가고 벽돌을 쌓고 기둥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제가 요렇게 하면 조경이 예쁘고 마음이 예쁠 거예요 라고 가꾸어 드리면, 설계를 해드리면 정원사가 본인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무를 가꾸고 가지를 치고 돌봐야지만이 평생 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 마음의 평온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설계가 뭐다? 지금 질문자님은 멈추기입니다. 멈추기. 또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때 내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따님도 질문자도 이 다른 어떠한 처방보다 제일 중요한 설계도는 멈추기예요. 멈추기. 엄마든 누구든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반응을 바로 하지 말자. 이게 습이거든요. 반응을 바로 하면 따님은, 질문자는 부정적인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쉽게 해서 멈추기라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멈추기. 엄마가 어떻게, 야, 너도 내가 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주변에 보니까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식들 다 키워봤자 아무런 소용없어. 전부 다 말이야. 내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러더라. 빨리 죽고 조금 남은 재산이라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너도 만일 내가 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예상이 돼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딸에게 엄마 무슨 얘기해? 엄마 다 다른 자식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동안 고생 얼마나 했어. 자식 키우고 살림살이 한다고. 응? 엄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이런 얘기를 내 딸은 다른 자식과 다른 말과 행동을 했을 거라고 유추를 하면서 딸에게 그런 투정 어린 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뭐 외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외할머니도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되받아친 거지. 근데 외할머니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던가 별로 안 좋았던 거야, 엄마는. 근데 갑자기 짜증이 팍 올라오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멈추기. 두 번째, 살펴보기. 이렇게 합시다. 살피기가 아니라 살펴보기. 뭘 살펴보나? 엄마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응?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엄마가, 야, 내가 말이야, 바깥에서 들었는데 자식들 다 소용없더라. 야, 너도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늙으면. 갑자기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호흡 한번 해요, 그때? 하면서 호흡 한번 해요. 성질 급한 엄마는 또 한숨까지 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웃어요, 그냥. 웃고. 잠시 멈춰.
그리고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엄마의 감정, 지금 말톤, 눈빛, 얼굴의 표정 한번 살펴봐요. 이게 관조거든. 관조, 명상법이거든. 이게 다 관조라고 해요. 관조. 그리고 다른 말로 사념처 수행 중에서 요걸 수념처라고 해요. 수념처. 사념처 수행 중에서, 명상 중에서 사념처 수행이란 게 있어요. 그 중에 수념처 수행이란 게 있어요. 수념처.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과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이걸 그 순간에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라 쉽게 할게요. 그냥 내가 그 순간에 엄마의 상황, 기분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상을 살펴본다. 이걸 우리가 법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의 현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뭘 해야 되나?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칠문자는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어머니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멈추기, 살펴보기, 확인하기. 따라해 볼까요? 멈추기, 살펴보기, 확인하기. 여기에는 모두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딸이 어머니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지금 질문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 세 단계만 잘 챙기고 잘 짚어가도 같은 문제인데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짧지만 말의 역사는 길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말의 역사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2600년이 넘어도 남아있어요. 붓다의 말씀, 예수의 말씀, 공자의 말씀, 노자의 말씀,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어요. 말은 순간이고 말은 짧지만 역사에는 그 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귓전 명상을 만든 이유도 귓전의 좋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활할 때나 잘 때나 끊임없이 들려주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 잘해야 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내 무의식과 내 내면의 아이가 많이 억압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긍정적이고 나를 챙기는 마음 챙김의 말씀을 꾸준하게 반복하고 들어야 한다. 그게 귓전 명상이 시작한 모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즉 어머니는 오늘 그 들은 한마디 가지고는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님도 똑같아요.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반응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서운했던 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혼자 감당했던 외로움 같은 게 함께 올라오면서, 그래서 상대는 한 문장으로 그냥 툭 쳤는데 어머니는 시어머니까지 들먹이는 딸이 밉고, 딸은 엄마가 갑자기 그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머니가 네가 내가 늙으면 빨리 죽었으면 해 라고 말했을 때는 딸에게는, 딸이 갑자기 들었을 때는 하지도 않은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딸은 또 억울하고, 반대로 어머니는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의미도 없이 살고 있구나, 하나뿐인 딸에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 말 한마디 안 듣는구나 라고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상처 안에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처 안에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엄마는 엄마의 상처 안에서 딸에게 얘기하고, 딸은 딸의 상처 안에서 엄마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따님은, 엄마는 매번 저렇게 해요.
엄마한테 또 언제까지 그래 그래 받아줘야 돼요 채원님 이렇게 질문했잖아. 이게 가장 위험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딸은 여전히 엄마면 불편해. 엄마가 불편해. 이 질문에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될 확률이 적죠. 그럼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엄마는 지금 딸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엄마한테 먼저 불편한 건 지금 본인이고 저한테 댓글을 단 건 본인이니까 따님이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엄마 잘 있었어? 얘기해요. 엄마 말 그때 내가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고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가 왜 그날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엄마가 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제서야 이해할 것 같아. 내가 그때 당시에 나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냥 엄마한테 편하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 말에 많은 상처를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엄마 나도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었어. 그런 말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엄마가 나이 들면 돌아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말에 타겟이 꼭 내가 된 것 같고 내가 그 말을 한 것처럼 여겨져서 순간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은 것 같아. 근데 그런 말로 되받아쳐서 엄마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저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라는 게 내가 전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라는 것은 이 사이가 뭐 가족이 아니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엄마잖아.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과는 내가 전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는 보통 먼저 연락하면 내가 졌잖아. 내가 전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엄마 습관 못 버리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마는 또 새로운 스승이고 나의 삶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구나. 내 감정을 가장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나에게 실험대를 주는 엄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마음을 잡고 엄마와 같이 함께 마음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마음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쭉 지속하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엄마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좋다. 근데 사과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과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과할 때 이런 분 계십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분들. 안 됩니다. 특히나 가족 사이에서는 더 안 돼요. 내가 무조건 잘못했고 내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정확한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됐어.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다. 용서해주라. 이거 오히려 사과 같지 않아요. 사과를 표현하는데 빨리 잊어버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사과가 더 불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놀랐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을 들어서. 그리고 외할머니 얘기 꺼낸 건 엄마 미안해. 이렇게 그저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이 왔다.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거기 외할머니 얘기한 거는 미안하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는 사과받는 느낌이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푸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나도 했지만 엄마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아팠어. 죽는다는 얘기, 빨리 부모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내가 굳이 왜 갑자기 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 그리고 만일 전화를 안 받는다면 어머니가 짐 싸고 가실 정도 되면 어머니 성격도 대단한 분이네. 만일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문자로 하세요. 앞에 얘기를 쭉 같이 하시고 제가 방금 풀어드린 얘기를 쭉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세요. 엄마, 우리 다 진정되면 그날 마음을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보자. 고마워요, 엄마. 라고 마지막에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둘 다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보자, 엄마. 미안해, 사랑해. 이 정도가 저는 가장 좋은 사과고 본인과 엄마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짜증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잘못해서 사과할게. 이거 오히려 사과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살다 보면은 항상 세 가지를 체크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거, 할머니 얘기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해. 이건 책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받은 상처도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갑자기 생각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불편하고 상처를 받았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엄마, 우리가 다시 대화를 해서 이런 마음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면 저는 어떠한 가족 간의 상처 또는 친구 간의 상처와 대화의 단절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표현,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대화하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 이거 킵해 놓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대화가 안 돼요. 한쪽으로 기울여도 안 돼요. 엄마, 그날 말이 서로 참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 나도 놀라서 외할머니 얘기 꺼냈는데 미안해, 엄마. 엄마를 밀어내려는 뜻도 아니고 엄마를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니야. 나도 놀랐고 나도 상처를 받았었어. 당장 답장하지 않아도 돼, 엄마. 마음이 풀리면 엄마 언제든지 엄마 마음의 얘기를 들을게. 이렇게 어머니에게 카톡으로 소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화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답이 없더라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 않기. 이거 압박되어서 더 불편함을 줍니다. 그냥 한번 마음을 전하고 확인을 했다 싶으면 다음 대화가 가능한 시간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걸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면 돼요. 주채원님, 그러면 그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 꼭 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삶은 항상 세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실제 들은 말이에요. 야, 너 동창회에서 오래간만에 보는데, 야, 너 얼굴 많이 예뻐졌다. 20대로 되돌아간 것 같아. 20년은 젊어 보인다. 이게 실제로 들은 말이죠. 그게 첫 번째 1번이에요. 실제 들은 말. 두 번째, 내가 붙인 해석. 뭐예요? 얘가 뭐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가짜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농담이야? 진짜야? 야, 내 피부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석하느냐? 친구 말을 그래? 나 예뻐졌어? 나 그냥 1일 1팩만 하는데 성형수술도 안 했고 보톡스도 안 맞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해석. 속으로 또 얘가 뭐 나를 놀리나? 과하게 이러지? 얘 무슨 뭐 영업직 해? 내한테 뭐 물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뭐다? 해석이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항상 세 개를 기억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세 개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실제로 들은 말. 두 번째, 내가 붙인 해석. 이 해석이 다 자신의 아상이에요. 이걸 마음 공부에서는 아상타파. 이 아상 때문에 괴로움이 다 커져요. 엄마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딸이 거기에 해석을 붙여서 외할머니를 붙였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진다고요.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심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마지막에 탐진치, 삼독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치심, 아상, 곧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기도 싫고 내 아상이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없이 흔들리지 않으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이런 말 했구나. 친구가 동창회에서 그런 말 했구나 라고 흘려보내면 돼. 이게 수행자예요. 명상가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말이 내게 들려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이런 솔루션, 이런 팁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실제 들은 말을 기록이라고 해요. 기록.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공책에 적어보면 좋아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 그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나의 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록과 해석과 마지막에 대화. 그러면 풀려요. 이게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해석과 대화. 그러면 보통 다 풀리는 이유는 이 해석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마음 공부고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함께하는 귀점명상대학 공부예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 항상 대비해서 공책에 적어보고 기록하면서 내 마음의 해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실제 들은 대화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엄마가 제가 바쁘다고 하면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지 라고 하셨어요. 재환님.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엄마를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제 생활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과 엄마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는 것은 달라요. 엄마가 서운한 건 압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일을 마치고 본인의 일을 마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할게. 이렇게 엄마에 대한 마음과 엄마에 대한 감정의 경계를 엄마에게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엄마 바로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엄마는 자꾸 자식의 그걸 바래요. 그래서 엄마 서운했지. 하지만 엄마 내가 일 마쳐야 돼. 그래서 몇 시까지 전화할게. 이게 어머니한테도 딸에게도 나중에 좋아요. 엄마가 외로워한다고 바로바로 즉시 요구를 들어주는 건 이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습이 됩니다. 계속 평생 해줘야 돼요. 어떤 간격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한 분도 가족과 다툰 뒤에는 꼭 마지막에 한 말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후회하다가 다음 대화에서는 아예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재환님, 침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 거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하면서 완벽하게 뭔가 만들고 완벽하게 그걸 소화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어요. 감정이 지나가 버리고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반응하세요. 이렇게. 바로 반응하라는 건 바로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분 정도나 3분 정도 대화를 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 말하는 게 좀 거칠었지. 내가 다시 말할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짧게 시작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완벽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말하려고 하면 이미 그게 너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수한 건 짧게 해버리세요. 내 실수했다.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보고 내 마음을 다시 전할게. 그래, 너무 삐지지 마.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더 귀하게 소통하셔도 된다. 대화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오래된 시간을 두고 멈춰버리면 그게 굳어버리고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정 풀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거의 감정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저는 에너지라고 봐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서 멈추고,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고, 감정에 따라서 말을 멈추고,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 풀기 명상을 통해서 내 감정을 만나보고 그 감정에 맺혀 있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던가, 어떠한 기록과 업이 있다면 풀어가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명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상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부터 해보겠습니다.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중지를 바라보고 들숨. 다시 한번 들숨. 자, 그리고 한쪽으로 쭉 돌려봅니다. 들숨. 한 번 더 들숨. 제자리. 반대편으로 들숨. 한 번 더 들숨. 제자리. 자, 깍지 끼고 한번 위쪽으로 쭉 밀고 들숨. 한 번 더 들숨. 깍지 안쪽으로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들숨. 자, 내려가 볼까요? 들숨. 제자리. 한쪽으로 쭉 내려가고 들숨. 자, 내려가 볼게요. 들숨. 제자리. 깍지 쭉 풀고 가슴 쭉 내밀고 날개뼈 붙이고 들숨. 한 번 더. 제자리. 자, 목을 가볍게 한번 돌려봅니다. 반대로. 어깨도 크게 한번 뒤로 돌리고 반대로. 자, 무릎도 한번 꾹 눌러 볼게요. 지그시 반대로 풀고 또 반대로. 멀찌감치 뒤로. 반대로. 좋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자,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시선을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편안하게 45도 아래로 시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들숨. 다시 한번 들숨.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입은 다물고 지금부터는 코로만 들숨과 날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1분 동안만 호흡해 볼게요.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과 같아요. 공기와 같고 태양과 같고 파도와 같으며 그저 에너지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일어나기도 하고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고 가고 움직입니다. 오고 가는 파도를 두 손으로 움켜 잡으려 하면 내 손만 더 아플 뿐입니다. 아픈 손을 쥐어잡고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손에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은 흐르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부는 대로 바람과 파도와 강물과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감정을 움켜쥘 필요도 없고 감정을 풀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행복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편한 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덤덤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간 좋기도 하고 약간 싫기도 하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편하기도 해요. 다 필요한 감정일 뿐입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내 감정의 범위를 호흡으로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감정이 있다면 풀어내는 호흡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이라고 본인이 이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코로 한번 천천히 숨으로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다시 한번 들숨으로 감정의 불편함을 쭉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후 잡을 것도 풀 것도 없는 감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감정이 내 안에 있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모든 데 감정이 있습니다. 내 세포 하나에도 내 뼈대 하나에도 내 근육 하나에도 감정이 있다라고 마음 내봅니다. 내 마음과 몸,
내 몸의 모든 불편했던 감정을 오늘 호흡으로 모두 다 물 흐르듯 흘려보냅니다. 코로 한번 숨을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어줍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엉키고 설킨 감정을 풀어냈다라고 마음 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오늘의 감정 풀기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풀고 삽시다. 수고하셨습니다.